인접돼 있습니다. 가장 전자상가 중에 용산국제업무지구랑 가장 인접돼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전자랜드인데요. 전자랜드는 현재 상가 연수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재개발, 재건축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건물 자체 용적률도 다 찾아먹고 건물을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건물의 감가가 아직 현재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보상 문제가 좀 벌어지겠죠. 그래서 사업성이 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현재 지금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고 전자상가에 대한 어떤 많은 분들의 관심 그리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런 메리트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상승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인 실익은 좀 없다라고 전자랜드 투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원효전자상가입니다. 원효전자상가 같은 경우에도 인접돼 있어요. 국제업무지구. 그러니까 전자랜드가 있고요. 그 건너편, 바로 길 하나 건너편이면 원효전자상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고요. 층수도 낮아요. 재개발, 재건축을 피할 수 없긴 한데, 이게 이제 팁으로 하나 드리자고 하면요. 원효전자상가 같은 경우에도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상복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그 전자상가가 4층까지 있고 마지막 층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로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이라고 과거에 이렇게 불렀는데요. 어찌됐건 원효전자상가 좋습니다. 투자 포인트 정말 좋고요. 상업지에 존재하고 있고 건물 높이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익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전자랜드에 한 3층 정도 올라가면요. 좀 서울시에서 이제 스타트업 기업체랑 뭐 중소기업들을 위한 뭐 그런 건가요?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을 굉장히 깨끗이 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입주를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일종의 도시 재생으로서의 손을 좀 본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결론이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간다고 하더라도 가장 늦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묶일 가능성이 높아요. 원효전자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낮은전자상가. 낮은전자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신문 기사에도 보시다시피 소유자가 한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입을 하실 거면 몇천억 정도는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낮은전자상가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투자하기 너무 힘드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상가가 바로 선인상가입니다. 선인상가가 물건이 현재 가장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금액이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결론을 좀 내드리려고 하는데 투자해도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일단은 투자해도 되겠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지금은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과거 금액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금액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지만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말에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어요. 네, 그 구역 지정이라는 이슈가 있고 2023년도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 뭐 이런 예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금액이 올라갈 수 있고 아까 저기 7월 달에 발표한 것 같이 뭐 연계 개발 검토 중이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여기서 올라봐야 지금까지는 거의 수직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올라봐야 더 큰 호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실질적으로 개걸음상으로 조금씩 아주 소폭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 전자상가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일단은 선인상가 같은 경우에는 안에 유수지라고 또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 주차장 부분이 또 서울시 땅이에요.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간다고 하면 어찌됐건 간에 그걸 또 다시 서울시에서 사와야 되는 포인트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개발 이익에 대한 어떤 이슈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요즘에 그전에는 좀 전자상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 불구하고 용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최근에 이제 대장동 사건 기억하시죠? 대장동 사건 때문에 어떤 개발이익에 대한 이슈를 좀 한쪽에 많이 몰아줬죠. 사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개를 하고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자상가 같은 경우에 또 개발이익을 이쪽에 또 몰아주게 되면 아무래도 좀 모양새가 좀 좋지 않을까 라는 게 이제 서울시나 아마 정부의 판단이지 않을까. 그래서
국제업무지구가 연계 개발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발표로서 그냥 끝나지 않을까라는 저의 조심스러운 그런, 이거는 제 그 개인적인 굉장히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면 정말 금매가 나온다고 하면 투자를 제가 권해드릴 수는 있지만, 현 상태에서는 아직은 좀 더 지켜보고 향후 움직임을 좀 더 두고 본 이후에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금액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용산이 어떤 식으로 더 변할 거고 더 좋은 개발 호재, 예를 들어 뭐 정말 국제업무지구와 전자상가가 코웍을 해서 연계 개발을 가시화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이 나올 것 같은 이제 발표가 나올 때쯤 되면은, 그때는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추천을 드리지만, 현재는 잠깐 지켜보시면서 금매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은 지금 당장 투자하시기보다는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긴 한데요.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용산 국제업무지구 인근에 있는 전자상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제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저희 소문난 부동산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